혹시 자녀가 비디오 게임에 푹 빠져 있나요? 밥 먹어라 하고 아무리 불러도 헤드셋 너머로는 감감무소식인 상황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의 게임 세상을 무작정 비판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갖고 함께 들여다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한 어머니가 아이들 게임기 전원을 그냥 꺼버렸을 때 아이들이 보인 반응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이야기, 저녁 먹을 시간이야, 입니다. 모든 갈등의 시작은 사실 놀라울 만큼 평범했어요. 바로 매일 저녁 반복되는 밥 먹어라는 아주 일상적인 부름에서부터 시작됐죠. 네, 이게 바로 그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발가락으로 엑스박스 전원 버튼을 툭 꺼버렸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비판보다 호기심입니다. 이 극적인 사건 뒤에 어머니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계속 다그치는 대신에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하고 아이들의 세계를 한번 이해해 보기로 마음먹은 거죠. 바로 여기서 관점의 전환이라는 핵심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이 화면이 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은 우리가 흔히 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다 뇌가 썩겠다, 인생 낭비야 같은 비판적인 말들. 하지만 그녀는 대신 오른쪽에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 이게 왜 너희에게 그렇게 중요하니? 바로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꾼 열쇠가 된 거죠. 세 번째 이야기, 현대게임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어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게임하면 떠올리는 그런 팩맨 같은 단순한 오락, 그 이상이었던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잘 몰랐던 현대게임의 놀라운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65억 명. 네, 놀라지 마세요. 이 숫자가 바로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게이머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유별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게이머들이 움직이는 시장 규모는 무려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 영화 산업을 다 합친 것보다 2배나 큰 규모예요. 어마어마하죠. 25억 명이라는 숫자, 다시 생각해보면요, 인류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인구입니다. 게임은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취미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전 지구적인 문화현상인 셈이죠. 그럼 요즘 게임은 옛날 게임이랑 뭐가 다를까요? 여기 정의를 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단순히 버튼만 누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같이 문제를 풀고 경쟁하고 또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이죠. 마치 영화를 그냥 보는 걸 넘어서 영화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이들의 뇌는 끊임없이 활동해요. 퍼즐을 풀고 전략을 짜고 팀원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뛰어난 눈과 손의 협응력까지 길러지는 거죠. 하지만 게이머와 게이머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근본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했던 바로 이 말, 자꾸 게임을 잠시 멈추라고 하시잖아요. 이 일시정지에 대한 오해가 모든 갈등의 핵심이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수십 수백 명이 실시간으로 같이 하는 온라인 게임은요, 옛날에 혼자 하던 게임처럼 일시정지 버튼이 없어요. 이건 마치 월드컵 결승전이 한창인데 선수 한 명한테 야, 잠깐 나와서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어머니는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방에 혼자 고립된 게 아니었어요. 헤드셋 너머로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완벽한 사회활동 중이었던 거죠. 오히려 텅 빈 부엌에 혼자 서 있던 자신이 더 외로운 존재였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게이머 자녀 양육법입니다. 자,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으니 이제 우리는
게이머 자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갈등을 연결의 기회로 바꾸는 새로운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변화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돼요. 무작정 밥 먹어! 하고 소리치는 대신에 지금 게임 어디까지 했어? 언제쯤이면 마무리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아이의 세계를 존중한다는 신호가 되고요. 결국엔 평화로운 저녁 식사로 이어지게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서 게임을 긍정적인 보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하루는 아들이 이렇게 물어왔대요. 오후 3시부터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려면 제가 뭘 해야 되죠? 어머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숙제하기, 할머니랑 눈 맞추고 대화하기, 심지어 잡초 뽑기까지 해야 할 일 공록을 쭉 만들어줬죠. 아이는 그 모든 일을 끝내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게임 시간을 즐겼습니다. 게임을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르치는 좋은 도구로 활용한 거죠. 이 비유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 아이가 한창 축구 연습을 하거나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있는데 그걸 함부로 중단시키지는 않잖아요. 그게 아이에게 중요한 활동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게임은 예외가 되어야 할까요? 게임 역시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활동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답은 명확합니다. 당연히 아니죠. 아이가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면 게임하는 시간도 다른 중요한 활동처럼 동등하게 존중해 주는 것. 이건 단순히 논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아이와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게임의 위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차트 좀 보세요. 프로 게이머들이 경쟁하는 e스포츠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전은요, 시청자 수에서 월드컵이나 슈퍼볼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이제 게임은 직접 하는 걸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보는 스포츠로서도 거대한 문화가 된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 어떻게 소통을 시작할까? 자, 그럼 오늘 당장 우리 집 게이머 자녀 혹은 손주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딱 이 3가지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요즘 무슨 게임 하니? 하고 물어보세요. 둘째, 왜 그 게임이 그렇게 재미있어? 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 아이 축구 경기를 보러 가듯이 언제 한번 네가 게임하는 거 구경해도 될까? 이렇게 제안해 보세요. 이 간단한 질문들이 비판의 벽을 허물고 소통의 다리를 놓아줄 겁니다. 물론 게임의 어두운 면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거예요. 게임 중독이라던가 온라인 세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위험들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게임 세계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아이를 혼자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랜턴을 들고 길을 비춰주는 것. 관심과 이해가 바로 최고의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게임은 이미 우리 아이들 세대의 언어이자 문화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히 게임 하나를 거부하는 걸 넘어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 자체를 잃어버리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